162페이지 15장 합병분할 특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운데 그림 하나가 있는데, 자, 이 그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피합병 법인이 있습니다. 피합병 법인. 그냥 S라고 할게요. 여기는 합병 법인이 있어요. 합병 법인 P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합병 법인은 합병을 하는 놈, 그러니까 센 놈, 얘는 먹히는 놈, 사라지는 놈. 이해하셨죠? 자, 어느 날 P가 S를 먹고 싶어요. 근데 이런 먹는다는 생소한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산부채 승계라고 합니다. 자산부채를 승계해요. 보니까 가로 열고 이 자산부채 포괄량도를 받아오시는데, 이제 순자산은 MV, 시가는 300이요, BV, 장부가는 100이네요. 자, 순자산에 시가는 300이요, 장부가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렇다고요. 순자산. 순자산이 뭔지는 알죠? 자산 빼기 부채. 자, 그러면 여기에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P는 S에게 이렇게 대가를 줍니다. 대가. 합병에 대한 대가를 줘요. 우리나라에서 합병하는 P, 센 놈은 지가 실은 쥐뿔 돈도 없으면서 합병을 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돈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 뭘로 주냐? 주식으로 됩니다. 주식. 거기 동그라미 써있죠? 합병 대가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을 줘요. 주식은 언제나 시가와 액면가라는 게 있는데, 보다시피 시가는 270원, 액면가는 50으로 가정합니다. 시가는 270원, 그 다음에 액면가는 50원으로 가정하죠. 이거 우리나라 보통 대부분 주식의 액면이 5,000원인 거 알죠? 거기서 차가 난 숫자예요. 이해하셨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공부할 때 막혔어요. 왜냐면 합병분할이 너무 어렵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런 선입견에 공부하다 보니까 막 강의 들으면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 말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막 짜증이 나서 나는 실은 여기서부터 막혔다. 여러분 여기 이상한 거 없어요? 아니 임선생, 금방 언제는 P가 S를 먹는다면서요. 그럼 이제 S는 우리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대가를 줘요? 없어지는 애한테 얘가 우리 회사인데 이제 내가 사왔으니까 내가 나한테 대가를 줘요? 나 여기서부터 짜증이 나서 하나도 그 다음부터는 들리지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짜증 안 나요? 짜증내지 마시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S의 주인은 S예요, S의 주주예요? S의 주주죠. 그러니까 이 P가 S라는 회사를 먹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준다는 뜻은 S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는 소리입니까? S의 주인인 밑에 있는 동그라미 주주 A, 맞죠? 주주 갑이네. 이 주주 갑한테 준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주주 갑 소환. 주주 갑 소환. 자, 피합병 법인 S가 주주 갑을 부릅니다. 주주 갑님, 주주 갑이 자다가 왜? 뭐 배당 줄래? 우리나라는 총 배당 안 주는 거 알죠? 배당 잘 안 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부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배당 줄래? 왜? 나 왜 부르니?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S가 울면서 갑을 달랩니다. 갑님, 제가 이번에 P한테 먹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주 갑이라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야, 소상히 좀 얘기해봐. 네가 먹혀? 예, 제가 이번에 P한테 팔립니다. 그러면 주주갑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이씨, 잘 좀 하지. 왜 먹혀 네가.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주식 투자 잘못하면 휴지 조각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야, 그럼 나 주식 어떻게 돼? 내 주식. 왜냐면 지금 주주갑은 S의 주주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주겠죠. 야, 주식 찢기는 거야? 휴지 조각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S가 갑을 달래죠. 주주님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야,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주식이 지금 찢기는 거 아니냐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 S가 사라짐으로 S 주식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주주님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예전에 취득했던 주식을 반납하세요. 주식을 반납하세요. 찢어버리게. 아이씨,
잘 좀 하지. 야, 나 진짜 반납해야 돼? 찢기는 거야? 예, 정말 죄송하지만 주세요. 제가 찢어버리게.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의 주식은 필요 없잖아요. 먹혔으니까. 회사가 사라진다니까요. S는 찢어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S 주식의 과거 취득가, 이 과거 취득가, 이게 현재의 장부가랑 같다고 가정할게요. 과거에 취득한 대로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 현재 장부가랑 같은데 이게 70원이라고 가정하는 겁니까? 그럼 70원 반납하래요. 찢어버리게. 그러면 참 요 주주값이 기분 나쁘겠는데, 자,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주주님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왜 노여하지 마? 제가요 얘한테 팔려가면서 P가 저한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대가를 줬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드릴게요. 그대로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 주식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나한테. 그 똑같은 숫자 써있죠. 동그라미 4번에 반납 대가로 P주식을 대가로 그대로 줍니다. P주식을. 그러면 MV 270짜리 그 다음에 액면은 50짜리가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우면 별 수 없지. 어려우면 별 수 없어요. 어려우면 진짜 양심적으로 어려우면 한 번만 돌려보세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못했을걸? 그러니까 이 15장까지 공부를 못할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이거는 말만 15장이지 이 앞에 나왔던 1장, 2장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놓쳤을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합니다. 이게 합병이 전부라고요. 합병은 P가 S를 먹어요. 근데 먹는다는 표현을 하지 말자고요. 이걸 자산부채 승계라고 해요. 근데 P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시가로는 300원짜리고 액면가로는 100원짜리예요. 그게 어딨냐고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16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 왼쪽 세로 보시면 재무상태표 가로 열고 합병 전 S라고 해서 자산이 500원이요. 부채가 400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장부가가 100이잖아요. 근데 자산 500 중에 토지 건물 같은 게 아마 시가가 700원짜리가 있나 봐요. 그러면 700 빼기 400을 하면 그때는 이 시가는 300원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냐고요? 이게 이해하는 거죠? 장부가하고 시가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얘한테 대가를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대가를 뭘로 많이 준다? 주식으로 많이 줘요. 지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주식의 시가는 270원이요. 액면은 50짜리입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다고요. 아니 선생님 S가 망하는데 어떻게 대가로 S한테 줍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 S는 망하지만 S의 주주들을 불러요. 갑. 그래서 갑자기 S가 자고 있는 갑을 불러서 갑님 죄송하지만 예전 주식 좀 반납하세요. 찢어버리게. 여기 써있잖아요. 구조식 반납한대요. 과거에 70원에 취득을 했고 현재도 이거를 계속 70원에 잡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상당히 짜증이 나겠죠. 야, 잘 좀 하지. 어쩌다가 이번에 먹혔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S가 이 주주한테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지가 받아온 대가 주식을 그대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왜냐면 자기는 찢기니까 이 대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이제 합병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끝이요, 끝. 이걸로. 다만 이때 3명의 경제 주체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으니 자, 얘네들 사라져가는 피합병 S는 저 끝에 이점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과세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점.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이라는 과세 문제가 있어요. 왜 2점이냐? 그 옆 페이지부터 2점부터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얘 주주값은 3점의 피합병 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피합병 법인 주주의 그놈의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의제배당. 맞죠? 그리고 마지막 4점 합병법인의 합병 매수차손이 얘. 합병법인의 합병 매수차손익. 이렇게 해서 크게 이 3개 주체마다 합병에 대한 과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2점하고 3점은 아주 쉬운 편이에요. 항상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S면 좋겠어요? 갑이면 좋겠어요? P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솔직히 누구면 좋겠어요? 당연히 P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S는 지금 사라지는 회사, 망한 회사. P는 망한 회사의 과거 주주. 뭐가 좋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P가 되셔야 하거든요.
시험 문제도 3개가 다 나오는데 항상 이제 P가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거의 격까지 쉬워요.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 보시는 것처럼 합병 대가 빼기 순자산의 장부가예요. 자, 우리 문과생들은요, 문자나 기호보다 숫자 좋아합니다. 자, 얘 입장에서 합병 대가로 얼마 받았어요? 50원 받은 거예요? 270원 받은 거예요? 합병 대가로 50원 받은 거냐고요? 270원 받은 거냐고요? 이런 것도 몰라요? 아니, 서로 사고 팔 때는 액면이 중요해요? 시가가 중요해요? 당연히 사고 팔 때는 시가가 중요하잖아요. 270원 빼기 순자산 장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70원이 과세가 됩니다. 어렵냐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도손익이라고 불러요. 우리 왜 토지 건물 같은 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알아요? 우리 소득세에서 배우는데 이렇게 토지 건물을 팔 때만 양도소득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를 팔 때도 양도손익이라는 법인세 문제가 있대요. 그냥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S는 얼마짜리 팔았어요? 270원짜리 팔았어요? 100원짜리 팔았어요? 100원짜리 자기 몸뚱아리 팔았잖아요. 100원짜리. 그리고 대가를 얼마 받았으니까 270원 받았으니까 한마디로 토지 건물 양도하고 돈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 몸뚱아리 100원짜리 팔고 270원으로 대가를 받았으니 양도 차손익이 170원이 나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얘는 망하는 날까지 170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망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강의에서 법인세율 20% 가정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170원 정도 나온 이득에다가 양도손익에다가 20%인 약 34원 정도를 마지막 날 장렬하게 세금 내고 망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이점의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피합병 법인이 망해가는 순간 웃으면서 망하겠어요? 울면서 망하겠어요? 울면서 망하겠죠? 잠깐! 내가 세금 내는 건 몰랐다. 나는 그냥 얘가 피가 나 이쁘다고 사간대길래 그냥 기분 좋게 허허실실 팔려가려고만 했지. 나는 세금 내는지 몰랐다. 잠깐! 이 합병은 무효다. 나는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S가. 이해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국세청은 겉멋쟁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 표현인데 국세청은 겉멋쟁이. 이게 뭔 소리냐면 국세청은요. 센 놈이 약한 놈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야국강식을 좋아하나 봐요.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국세청이라면 센 놈이 좀 삐실삐실한 놈을 먹어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삼송전자를 먹어줘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고급 기술이라든지 상당히 세련되어 있는 회사 내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 같은 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망해가는 놈도 이제 생산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국세청은 이 합병 분야 같은 걸 상당히 우대해 주려고 합니다. 세법 측면에서. 잘 보세요. 그 박스를 다시 보시면 합병 대가 또는 여기에다가 뭐를 쓸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또는 순자산 장부가를 쓸 수 있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270 빼기 100을 해서 170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 자리에다가 100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빵 나와요. 되게 중요합니다. 저기다가 합병 대가인 270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그 옆 페이지 1점 합병의 개요에 양가로 2번 적격 합병 요건이라고 써있죠. 요 빨간색 꽃표시. 이게 적격 합병이라는 것만 만족을 시켜주면 저기에다가 270 빼기 100을 해야 하는데 100 빼기 100을 해서 이걸 빵으로 만들어주면서 지금 당장 피합병 법인 S가 세금 낼 일이 없게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적격합병이 뭔지는 좀 이따 배우면 되겠죠. 이게 뭐길래 세상에 세금을 안 물게 해주는지는 좀 이따 배우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얘입니다. 의제배당. 아휴, 이 진짜 의제배당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와요. 의제배당 기억나요? 너무 배운 지 오래됐죠. 우리가 입금에서 배우니까 3절에서 배우던가요? 의제배당 3.6인가에서 3.5인가 3.6인가에서 배운 걸로 기억나는데 의제배당은 크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첫 번째 잉여금의 자본 전입, 두 번째
감퇴탈의 합분에 의한 위지배당이 있어요. 감퇴탈의 합분에 의한 위지배당 기억나요? 유형2? 그거 박스 공식 좀 볼래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합병 대가 빼기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입니다. 이건 좀 쉬운데 기억 안 나시나? 빼기 소멸주식 장부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얼마에 취득했다? 얼마에? 얘가 얼마에 취득했어요? 70원에 취득했어요. 70원에. 근데 이번에 달래요. 찢어버린대요. 자, 세상에서는 대부분 자기 주식을 달라 찢어버리겠다 하면 그걸로 대가를 주게요, 안 주게요? 안 줘요, 원래는. 이게 바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70원짜리 찢기면서 한 푼도 못 받는다니까요. 실무에서는. 근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 얼마를 받은 겁니까? 믿기지 않지만 270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 값은 자기 회사 끝나고 죽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배당조로 얼마를 받는 겁니까? 200원의 배당조를 받으니까 세금을 내시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요거 3장에서 배웠다니까요. 이번에 그 자기 소멸주식, 그러니까 70원에 사온 걸 찢기면서 원래는 한 푼도 못 받는데 수업 목적으로 무려 270원을 받은 걸로, 빨간색 받았으니까 받은 걸로 가정하면 270 빼기 70 해서 마지막 날 망하는 날까지 배당을 받는데 그거를 피합배분 주주의 의제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복습인데 3장에 배웠던 거. 워낙 오래전에 배워서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주주갑이 또 반대할 거요.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합병에서는 주주갑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지금 P 대 S의 거래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P 대 갑의 거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S는 거의 껍데기만 있는 회사인데, 안 그래요? 이번에 망하는 회사인데. 자, 갑자기 주주갑이 반대하죠. 잠깐만, 나는 이 합병을 찬성할 수 없다, 막 그런다고요. 왜요? 그러면 나는 그냥 주식 반납하려길래 70원짜리 주식 찢기는 줄 알았더니 뭔 270원을 주냐? 나는 그러면 200원의 이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합병을 찬성할 수 없다,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다시 한번 적격합병이라고 해서 적격합병을 만족하면 이 자리에다가 뭐를 써주느냐? 합병 대가가 아니라 요걸 또 써줘요. 소멸주식 장부가를 써줘서 그때 70이 돼버려. 70 빼기 70이니까 또 이게 얼마 됩니까? 또 이게 한번 0이 돼버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거기 써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다가 3번 보시면, 박스 3번 보시면 합병대가 시가 빼기 소멸주식의 장부가인데 가로 열고 또는 소멸주식의 장부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270 빼기 70이 아니라 그냥 70 빼기 70이 돼서 0이 돼버립니다. 자, 이제 슬슬 제가 얘기할 때가 됐죠?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꽃표시 적격합병이라는 걸 만족만 하면 2번도 빵이요, 3번도 빵이 나오는가? 빨간색 보시면 돼요. 빨간색. 저기 0, 여기 0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0, 여기 0. 무슨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게 적격합병이 뭐길래 이것만 만족하면 2도 0 나오고 3도 0 나오느냐? 자, 그게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옆 페이지. 163페이지 보시면 1점표에 양가로 이번에 적격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업 목적의 합병, 두 번째는 지분의 연속성, 세 번째 사업의 계속성입니다. 자, 적격합병 요건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1번하고 3번은 그냥 들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2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요거를 지분의 연속성이라고 불러요. 자,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제일 깔끔한 거래는 현금 거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김혜계사, 간만이네? 자, 나한테 펜 하나 줘봐, 펜. 내가 이 앞에 있는 친구한테 이 펜을 사와요. 펜을 사오고 이 펜에 대한 대가로 현금 지급을 해버립니다. 얼마니? 1,000원? 자, 그러면 이 펜 사오고 1,000원을 줘요. 그러면 세상에 현금 거래보다 더 깔끔한 거래는 없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정식으로 1,000원을 줬으니까 이 물건의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온 거고요. 이 친구는 1,000원을 번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김혜계사가 문방구 사장인데 이 펜을 떼어올 때 700원을 떼어왔다면, 원가가 700원이라면 나한테 임 선생한테 700원짜리 팔고
1,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 이 친구는 이제 얼마의 이익을 누린 겁니까? 300원의 이익을 누린 거죠. 이해하셨어요? 현금 거래만큼 깔끔한 거래는 없습니다. 현금 거래하면 이 펜은 나한테 소유권 넘어오고 이 친구는 300원을 이익을 얻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 거래는 어떻습니까? 이 거래는 이 몸뚱아리는 아니지만 물체는 아니지만 물체 같은 S라는 거를 P한테 넘기고 P는 나한테 대가를 준 건데 하필이면 그 대가를 주식으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줬습니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줬죠. 게다가 이 주식은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주주갑한테 돌아갔죠? 자, 잘 들어보세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주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주갑이라면 합병 전에는 당신은 누구의 주주였죠? S의 주주. 합병 후에는 자기 주식을 팔고 돈으로 깔끔하게 받아가지고 이 거래가 완전 종료됐습니까? 아니면 좀 지지부진하고 지저분하게 자신의 주식을 반납하고 또 다른 주식을 받아왔습니까? 또 다른 주식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주주갑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합병 전에 S의 주주였다가 뭘 반납하고 찢어버린다고 툭탁 하더니만 이번에는 누구의 주주인 거예요? 이번엔 다시 P의 주주인 거니까 자기 지분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만 바뀌었죠? 이걸 소위 지분의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지분이 갑이었는데 반납하고 찢기고 돈 받고 자기가 처분이익을 누린 게 아니라 자기 주식을 반납했더니만 또 새로운 주식 P를 주니까 자기 지분은 그대로 연속돼 있잖아요. 뭔 소린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깔끔하게 현금으로 이 거래를 했으면 이 합병은 정확히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주주갑도 P합병 S도 뭔가 양도손익 170이나 의제배당 200을 누리고 세금 내는 게 맞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쥐 주식 반납하고 대가라고 해서 또 다른 주식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건 현금 거래가 아닙니다. 깔끔한 거래가 아니고 그 누구도 아직은 처분이익이나 양도손익이나 의제배당을 인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분이 그대로 연속되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자, 지분의 연속성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분의 연속성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80% 이상이 합병법인의 주식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0% 이상의 주식이면 돼요. 100%일 필요 없어요. 어려워요? 자, 이 합병에서 지금 주식의 비율은 몇 %예요? 100%죠. 100%. 80% 넘었잖아요. 잘 보세요. P는 S한테 주식만 주려고 했는데 S 또는 S의 주주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현금도 30원 줬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주식 비율은 몇 %예요? 몇 %기는 270원은 주식, 30원은 현금 중에 270원이 주식이니까 걔는 90%죠. 90%.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한 30원 정도 현금을 주더라도 지분의 연속성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분의 연속성입니다. 자, 지분의 연속성은 시가 더하기 현금분의 시가예요? 아니면 액면가 50 더하기 30분의 50이에요. 보다시피 시가 더하기 현금분의 시가예요. 여기다 액면가 쓰시면 안 됩니다. 지분의 연속성 구할 때. 시가 더하기 현금분의 시가로 해서 지분의 연속성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 지울게요. 다시 현금 준 적 없으니까. 아무튼 이 거래에서는 지분의 연속성이 완전 만족이 되죠. 왜냐하면 100% 모두 다 주식으로 거래했으니까. 어려운 말 아니죠? 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부터는 뭐 1차 목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페이지 163페이지 표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정 지배주주에게 합병 교부주식 곱하기 특정 지배주주의 피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 금액 이상을 각각 배정할 것.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지배주주한테 뭐 새로운 신주를 얼마 안 준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이 특정 지배주주한테도 이 신주를 똑같은 비율 이상을 줘야 한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3번.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야지 뭐 일부를 처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주 1번 보시면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한 절반 정도 2분의 1 미만을 처분해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험이라고 써있는데 1차 시험 수험 목적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반가로 이번에 지분의 연속성을 보면 세 가지 동그라미 1, 2, 3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80% 이상, 죄송합니다. 전체 대가 중에서 주식 대가가 80% 이상을 차지하면 되고, 얘는 지금 100%입니다. 100%. 이해하셨죠? 다시 162페이지로 오십니다. 이번에는 3점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 배당입니다. 실은 죄송합니다. 162페이지 4점이죠. 4번 4점 3점까지 끝냈고 4점인 합병법인의 합병 매수 차손익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양가로 1번 비적격 합병, 양가로 2번 적격 합병인데요. 양가로 1번 비적격 합병이면 시가로 양도 받으시면 되고, 양가로 2번 적격 합병이면 장부가로 양도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비적격은 시가로 장부가를 회사를 양도 받으시면 되고, 양가로 2번 적격은 장부가로 양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점, 3점, 4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4점, 요 합병법인의 제가 합병 매수차 손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 양가로 1번 비적격 합병이면 시가로 양도 받으시고요. 적격 합병이면 장부가로 양도 받으세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요. 시가와 장부가, 시가와 장부가, 시가와 장부가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밑에 있는 재무상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합병전 S의 재무상태표를 좀 볼게요. 예, 합병전 S. 자산이 500, 부채가 400이에요. 그리고 자본이 100인데 그 중에 자본금이 60, 주발초가 10, 이익이익이 30일입니다. 이익잉여금, 리테인드 어닝이 30이죠.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내가 주주갑이 예전에 피합병법인 S의 주식을 얼마에 샀다고 가정했죠? 70원이죠? 여기죠, 70원. 액면은 60원이고 주발초 10까지 포함해서 70원에 샀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게 토지 건물이 있다면 언제나 시가가 있는데 시가는 700원이래요. 가정한 거예요, 700원이라고. 여기는 시가도 400원이래요. 난 솔직히 이것도 조금 짜증났다. 왜 항상 부채는 장부가와 시가가 같은가? 근데 이건 같아요. 회계학의 대명제가 부채는 장부가와 시가가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우리은행에 100억의 부채가 있다고 쳐요. 차입금이. 만기는 내년 2016년 7월 1일이라고 치죠. 그러면 2016년 7월 1일 1년이 지나서 만기가 돌아오면 100억짜리 차입금이 막 시가 120억, 150으로 뛰어가지고 내가 150억을 갚나요? 그렇게 안 하죠. 생각해보니까 부채는 여기 장부가대로 그대로 갚습니다. 1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회계학의 대명제가 자산은 장부가와 시가가 보통 차이 나는 게 대명제고요. 부채는 장부가와 시가가 같다고 보시는 게 대명제입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어떻게 바뀌느냐. 재무상태표, 합병 후 S입니다. 나 이때 또 한 번 멘붕이 왔어요. 공부할 때. 막 짜증이 나니까 공부할 때. 아니, 임선생, 합병 전 S는 이해가 됩니다. 먹히기 전이니까. 근데 어떻게 합병 후 S가 또 있습니까? 왜냐하면 합병당하면 S는 사라지는데 어떻게 S의 재무상태표가 또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거 짜증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합병 후 S라는 것은 합병한 다음에 진짜 S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P, 즉 P라는 합병회사 안에 숨어있는 이제 S사업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합병한 다음에 S가 계속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S는 합병으로 사라졌는데 이제 P사 안에 과거 P사업부, 과거 S사업부가 각각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한 다음에 S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합병해서 사라졌는데 이제 P사 안에 S 사업부가 있다고요. 잘 보세요. 이게 합병 회계 처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해했어요? 이게 합병 후 S의 재무상태표이지만 합병 회계 처리이기도 해요. 합병 세무 처리라고요? 회계 처리라고요? 합병 회계 처리라고. 이게 B라고요. B 한마디로. 합병 회계 처리, 재무 회계. 자, 이건 꼭 암기하셔야 하는데 화살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업 회계는 무조건 시가로 승계합니다. 잠깐만요, 임 선생님. 나 좀 헷갈립니다. 듣던 대로 합병이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 금방은요. 비적격이면 시가로 승계하라고 그랬고 적격이면 장부가라고 승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시가로 승계하라고 합니까? 아, 이건 기업회계라니까요. 기업회계. 자, 다시. 기업회계는 합병을 뭘로 승계하게 돼 있어요? 시가로 승계하게 됐어요. 기업회계는. 근데 세법은 적격이면 시가요, 비적격이면 장부가. 거꾸로 얘기했구나. 비적격이면 시가요, 적격이면 장부가란 소리예요. 다시. 지금 보시는 것은 합병 회계처리라고요. 회계처리. 기업회계. 기업회계는 시가로 승계합니다. 아직 고급회계 안 배웠죠. 고급회에서 배우기를 종속회사하고 모회사, 자회사 관계는 원래는 장부가로 승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기업회계에서 무조건 시가로 승계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한번 회계처리 한번 해보세요. 기업회계 처리, 합병회계처리. 자산 얼마에 사와요? 500에 사와요? 700에 사와요? 700에 사와야죠. 사고 팔 때는 시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 팔 때도 이게 중요해요? 장부가가? 안 그렇잖아요. 사고 팔 때는 시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부채는 그대로 400원 가져오세요. 이렇게 똑같으니까 장부가랑 시가랑. 자,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 가져오면 돼요? 60원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맞아요? 엄한 소리죠. 이걸 왜 가져와요? 옛날 회사랑 찢겼는데. 아니, 옛날 회사 주식 내가 반납받아서 찍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왜 가져오냐고요. 당연히 새로운 주식을 발급하니까 그 새로운 주식의 자본금 액면은 얼마입니까? 50원이죠. 이거 지금 다 틀렸죠? 내가 그냥 그대로 꼬아 마시면 속이면 그대로 속겠네? 이 60을 왜 가져오냐고요. 60은 찢어야지. 찢어야 하니까 새로운 주식인 50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발초는 얼마가 돼요? 주발초. 이 10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엄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거는 지금 사라진 회사인데 사라진 회사 자본이 사라지잖아요. 주식이 찢기니까. 여기 있잖아요. 주발초는 220이래요. 이 둘 사이. 그래서 220이 이렇게 주발초가 새로 생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P는 얼마짜리 회사 가져온 거예요? 얼마짜리 회사? 100짜리 가져온 거예요? 300짜리 가져온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300짜리라고. 300짜리 회사 가져오면서 얼마를 주고 사온 겁니까? 270원 주고 사온 거예요? 50 주고 사온 거예요? 270 주고 사온 거잖아요. 어렵냐고요? 300짜리 회사를 270 주고 사왔다니까요? 나 지금 똑같은 말 한 20분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합병을 누구보다 쉽게 강의한다고 그랬으니까 말을 책임을 지느라고 천천히 강의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300짜리 회사를 270원 주고 사왔으니까 결론적으로 합병 매수 차익 또는 염가 매수 차익, 뭐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합병 매수 차익 또는 염가 매수 차익. 책에 제가 합병 매수 차익이라고 썼죠. 합병 매수 차익 또는 염가 매수 차익, 똑같은 뜻으로 쓰인다고요. 합병 매수 차익 또는 염가 매수 차익이 30원이 잡힙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얼마짜리 회사 사오고요. 300원짜리 회사 사오고 270원 줬으니까 합병 매수 차익이 30원이 잡힙니다. 됐죠? 자, 지금 보신 게 기업회계입니까? 세법입니까? 지금 보신 게 기업회계입니다. 기업회계. 자, 세법은요. 세법은 비적격이면 시가로 가져오시고 적격이면 장부가로 가져오세요. 자, 지금부터 페이지 165페이지의 사례를 직접 풀어볼게요. 165페이지의 사례를 직접 풀어볼게요. 사례 보시면 P와 S의 합병이 기초자료와 같고, 기초자료는 이거거든요. 이거. 기초자료와 같고, 케이스 1 비적격 합병인 경우, 케이스 2 적격 합병인 경우 각각의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보렵니다. 자,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케이스 1 비적격일 때 기업회계,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에 세무조정.
자, 비적격일 때 기업회계 한번 불러보세요. 기업회계. 자산 700원, 부채 400원, 자본금 얼마 늘었더라? 50원, 주발초 220원, 합병 매수 차익 또는 영가 매수 차익 30원. 맞아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뭘 어디서 많이 봐요?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가로 가져온다면서요. 지역회계. 잘 보세요. 세법. 자, 비적격이면 뭘로 가져오래요? 시가. 잘 볼까요? 세법. 자산 700원 시가. 부채는 언제나 400원. 자본금 여기 지웠네. 50원. 주발초 50원과 270원의 차이 220원. 염가 매수 차익 또는 합병 매수 차익 30. 뭐야 이거? 뭐지? 똑같네? 당연히 똑같겠죠.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거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업회계는 무조건 시가로 가져오라고 그랬고, 케이스 1 비적격 합병이면 세법도 뭘로 가져오래요? 시가로 가져오래죠? 당연히 두 개는 똑같죠. 두 개 똑같은데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써본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있나? 당연히 똑같아요. 당연히.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어야죠. 원칙적으로. 이해하셨죠?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없어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국세청이 뭐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센 놈이 작은 놈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랑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는데 잘 보세요. 마지막 대단한 특례 하나가 있습니다. 입금산입, 송금산입. 자, 그 대단한 특례는 뭐냐? 이 염가매수 차익 30원을 세금을 안 물리기로 했어요. 국세청은 끝까지. 자,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이 염가매수 차익 입금일, 그러니까 이익을 없애요.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으로 해서 여기다가 염가매수 차익을 30원을 없애줍니다. 대단한 특례죠. 왜냐하면 국세청은 센 놈이 작은 놈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정말 미안한데 그 소득 처분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왜 제가 미안한데라고 한지 아시죠? 왜 한지 아시죠? 이 마이너스 유보는 언제든 무슨 조정을 해야 하니까 반대 조정 플러스 유보로 뱉어내야 하거든요. 자, 이 영가매수 차익을 올해 포함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반대 조정으로 연말마다 이쪽으로 66666을 뱉어냅니다. 왜 6인지 알죠? 5년 동안이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여기다가 올해 연말부터 염가매수 차익을 올해는 6 유보, 내년은 얼마겠어요? 내년 6,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6, 그 다음 6 해서 언젠가는 다시 뱉어낸다는 소리예요. 미안하지만 과세 이연을 지금 해줄 뿐 나중에 뱉어냅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올해 7월 1일 날 합병했다면 올해는 6이 아니라 얼마만 하면 됩니까? 월할 계산에서 또는 일할 계산에서 3만 하시면 돼요. 1년 내내 했으면 1월 1일 날 합병했으면 6을 없애면 되고요. 7월 1일 날 합병했으면 올해는 3, 내년 6,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6, 마지막 해는 또 반년 3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게 어딨냐면 페이지 162페이지 다시 4점에 162페이지 4점에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 손익의 양가로 1번, 비적격 합병은 시가로 양도받는데 동그라미 1번, 염가매수 차익 또는 합병매수 차익이 나오면 5년간 균등분할하라고 써있는 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염가매수 차익 나오면 지금은 당장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없애버리고 올해 포함해서 5년 동안 66666을 뱉어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죠? 자, 이제는 더 중요한 적격 합병입니다. 잘 보세요. 더 중요한 적격 합병이에요. 다시 167페이지, 다시 165페이지 사례로 와서 케이스 2입니다. 이번에 케이스 2 적격 합병입니다. 적격 합병이면 세법은 무조건 뭘로 끌고 와라? 장부가로 끌고 와야 합니다. 자, 장부가 외우라고 그랬죠? 기업회계는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언제나 뭘로 끌고 와야 하니까요? 시가로 끌고 와야 하니까 자산 700에 부채 400에 50, 200, 30은 안 바뀝니다. 자, 세법 잘 보세요. 세법 독특합니다. 자산을
장부가로 끌고 와야 하니까 500 끌고 오세요, 700 끌고 오세요. 얼마로 끌고 와야 돼요? 500이죠? 신기하네. 부채는요? 부채야 뭐 언제나 400이지. 그 다음에 자본금은요? 자본. 이거 또 지워졌네. 아까 액면 얼마였어요? 액면 얼마? 액면 50원이었죠? 주발초는 얼마였어요? 50원과 270의 차이니까 220. 안 되네? 220이 안 되네? 한마디로 장부가로 끌고 오라는 소리는 얼마짜리 회사를 사오는 거예요? 300짜리로 사오는 거예요? 100짜리로 사오는 거예요? 100짜리로 사오죠? 그러니까 주발초가 뭐야? 50으로 끝나네? 뭐지?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 더 이상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됐죠? 장부가로 끌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영가매수 차익?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세무 조정을 하셔야 하는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잘 보세요.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너 왜 700이냐? 나 우리 500인데. 자산 낮춰야겠구나. 맞죠? 자산을 낮춥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자산조정 계정. (200) 자산조정 계정. 자산을 낮춰요. 자산 700짜리를 500으로 낮춰야 하니까 이거는 소득 처분이 뭡니까? 마이너스 유보. 맞죠? 그리고 부채 여기 부채 400 자본금 550 똑같으니까 조정할 필요 없고, 주발초 220을 주발초 50으로 낮춰야 돼요. 예? 주발초 220을 주발초 50으로 낮춰요. 아시겠지만 주발초가 전형적인 입금 항목입니까? 익불 항목입니까? 주발초는 익불 항목이죠. 익불 항목을 줄여야 하니까 거꾸로 뭐를 하는 셈입니까? 입금 산입을 하는 소리죠. 어려우세요? 익불 항목을 줄여야 하니까 거꾸로 뭐를 해줘야 돼요? 입금 산입으로 주발초를 줄여줍니다. 주발초 170원을 줄여주고요. 주발초는 소득처분이 뭐예요? 기타죠. 이해하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합산하면 입금불산입을 38한 소리이기도 해요. 여기 170에 200이니까 결론적으로 입금불산입을 38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회계 흰색에서 염가매수 차익이 30이 있었는데 세법에서는 그게 없다는 소리죠. 즉 이 염가매수 차익을 지금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어려우세요? 다시. 기업회계는 염가매수 차익 30에 대해서 이익으로 잡지만 세법에서는 염가매수 차익이 없잖아요. 즉 이거를 세금을 안 물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170하고 여기 200하고 하면 결론적으로 30을 세금을 안 물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신기하죠? 자, 그 밑에 칠판 마크 보시면 이렇듯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염가매수 차익을 세법에서는 자산조정 계정으로 설정한 다음에 향후에 이 자산을 상각 또는 처분할 때 반대 주종으로 입금 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라고 써놨고 제가 굿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여기가 이제 합병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끊을 텐데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되실 때까지 계속 보시면 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보셔야겠지만 162페이지의 그림을 처음부터 밑에까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의 사례를 푸시면 돼요. 사례 푸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피합병법인 주군회사는 피합병법인 양도손익이라는 것으로서 합병 대가 빼기 순자산 장부가액, 근데 적격 합병을 만족하면 여기에 순자산 장부가액을 쓰니까 100 빼기 100이어서 0. 그 다음에 망한 회사의 주주값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의지배당이라고 해서 합병대가에서 소멸주식 70원 빼주는데 순자산 여기다가 적격 합병 요건을 만족한다면 똑같은 숫자인 70에서 70을 빼주니까 세금을 안 낸다. 과세 이연을 시킨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P인데요. P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는 언제나 시가로 승계해온다 쳐요. 흰색은 픽스되어 있다고요. 흰색은 픽스되어 있는데 케이스 1 비적격이면 시가, 케이스 2 적격이면 장부가로 나오고요. 시가이면 흰색하고 노란색이 똑같은 회계처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입금불산입으로 한 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반대조정, 얘처럼 장부가라면 여기는 영가매수 차익이 나오지만 여기는 영가매수 차익이 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중조정 해주고 자산조정 계정으로 700을 500으로 낮춥니다.
자, 이게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63페이지 1점의 합병의 개요부터 이제 제가 여기다 뼈만 붙여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계속 뼈를 붙여드리는 걸로 할게요.